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부자야말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가 와서 오늘 또 이야기를 할 걸 예상을 해보면 공부하는 것, 재미없는 이야기 이런 거 할 걸로 예상이 되죠. 예, 저는 오늘 대학 교수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깨부수고 오늘은 제가 대학 교수답지 않게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부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즘에 뭐 코인,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런 이야기하고 주식, 부동산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것보다는 근육에 투자하는, 몸에 투자하는 근테크야말로 우리 인생을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동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서두부터 약간 여러분의 예상에 어긋난 것 같지만 잘 들어보면 여러분 인생에 다 돈이 되고 소금이 되고 다 엄청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무슨 에너지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신체 에너지 이런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정신 에너지, 그 다음에 이렇게 농담 잘하고 유머 잘 쓰는 그런 감성 에너지 풍부한 사람들, 그 다음에 삶의 목적의식, 비전 이런 것과 관련돼서 또 엄청나게 끈질기게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또 영혼 에너지가 풍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근본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뭔지 아세요? 신체 에너지입니다. 신체 에너지는 펀더멘탈이에요. 그러니까 신체 에너지가 이렇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신체 에너지를 통해서 감성 에너지도 정신 에너지도 막 흔들리고요. 그 다음에 뭐 신체 에너지가 바닥이 났으니까 저 꿈을 향한 매진하는 추진력 이런 것도 다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꿈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닦아야 되고 단련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신체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제 몸을 봐보세요. 신체 에너지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을 하러 가기 전에는 굉장히 갈지 말지 고민이 많이 되지 않나요? 예, 그런 사람들로 제가 한마디 충고를 해드릴게요. 운동을 할지 말지 생각을 시작하면 안 가도 되는 10가지 이유를 생각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운동을 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바로 나가는 사람들은 운동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하고 나서 몸이 엄청나게 상쾌해집니다. 내가 운동하러 정말 잘 왔구나. 내가 안 왔으면 지금도 잠을 자고 있을 텐데. 왔으니까 이렇게 운동하고 나니까 몸이 상쾌하잖아요. 그죠? 몸이 상쾌하고 경쾌하면 마음은 정말 유쾌해지고요. 머릿속이 복잡했던 게 아주 명쾌해지고 영혼 에너지는 통쾌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몸이 사쾌가 다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상쾌하고 유쾌하고 명쾌하고 통쾌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시비를 걸고 뭐 그래도 그냥 흔쾌히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받아주기도 하고 넘기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신체 에너지가 바로 상쾌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 에너지야말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고 추진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보면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하고 조금 다르게 운동을 우리가 왜 해야 될까? 여러분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3가지 이유가 뭘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몸은 세상의 중심이거든요. 세상의 중심이라기보다 나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몸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세상이 흔들리는 대로 내가 따라가서 흔들리는데 내 몸이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어려워도 내 몸이 신체의 중심을 잡고 세상을 나의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흔들리고 중심이 흔들리면 이제 근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마스크를 벗고 여기 스태프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코로나 양성 반응자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강의를 듣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몸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요.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관계 속에서 나의 건강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하고 리더의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그 조직의 건강도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갖고 와야 되는 이유는 내 몸은 내 몸을 넘어서서 우리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여러분 각자 몸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요. 몸이 왜 중요하냐?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일생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면 재밌는 게 뭘까? 내가 하면
이런 거를 하면은 나의 의미와 나의 보람과 의미와 가치가 이렇게 새롭게 살아나는 게 뭘까? 이거를 알아내는 방법은 책상에 앉아서 잔머리 굴려가지고 알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몸을 던져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런 시행착오도 겪어보다 보면 몸에서 반응이 와요. 아, 5분이 지났는데, 5시간이 지났는데 5분처럼 느껴지는 거. 이런 게 바로 내가 하면 재미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재능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면 재미있는 능력, 재능. 재능은 머리로 알아내는 게 아니라 몸으로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 이 세 가지를 다 찾아낼 수 있고, 이걸 찾아내는 사람이 정말 저는 우리 삶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장 간단한 원리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먹은 만큼 움직이면요 절대로 뱃살 나오지 않고 몸이 망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뭐냐면요, 입력은 많은데 출력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칼로리가 5,000 칼로리 먹는 사람도 있어요. 뭐 3,000 칼로리. 먹은 만큼 움직이지 않으니까 몸이 이제 서서히 먹먹해지고 뻑뻑해지고 이 삶에도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임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인생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 여러분, 자전거 탈 때 가만히 서 있으면 무너지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균형을 잡으려면 자전거는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움직인 만큼 건강해지고 움직인 만큼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이 점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행동 반경도 좁아지고, 그죠? 젊었을 때는요, 행동 반경이 이렇게 넓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점점 집으로 갑니다. 행동 반경이 집으로 갔다가 죽기 전에 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반경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자꾸 옷 입고 나가서 자꾸 움직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도 그만큼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운동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은 누구냐면 운동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예, 여기도 오신 분들도 운동하기로 결심했는데 오늘 운동 안 하고 후회하고 온 사람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세상에 가장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운동 안 하는 사람은 문제 될 것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운동하기로 매일 마음을 먹는데 저 사람은 마음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다이어트가 안 돼요. 마음의 다이어트가 안 돼요. 그래서 제발 마음 그만 먹고 당장 나가서 운동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잠깐 생각난 게 있는데, 톨스토이가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소중한 때, 여러분, 지금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내 곁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운동하고 비춰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운동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지금인데 지금 안 하고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 그러다가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가 이렇게 몸에 때만 잔뜩 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욕탕 간판에 이런 말이 써 있잖아요.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근데 그 때가 몸에 낀 때이기도 하지만 무슨 타이밍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나가서 운동하시고, 두 번째 질문, 가장 소중한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이죠. 혼자 운동하기 싫으면 옆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가서 같이 운동을 하세요. 둘이 이렇게 주고받고 피드백도 그러면서 이제 둘이 주고받으면서 운동하면 결국 이제 그 사람한테 내가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비결, 지금 당장 내 곁에 있는 사람한테 데리고 나가서 뭔가를 해주는 것. 이게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이걸 운동에다 대입해 보면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가서 같이 운동하면 우리가 더불어서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도발적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밥은 매일 드시죠? 물론 하루 이틀 굶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런데 운동은 매일 안 하잖아요. 그죠? 크게 각성하세요. 밥을 매일 드시려면 운동을 하세요. 운동 안 한 날은 밥을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그만큼 건강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 친구도 거짓말하고요. 집사람도 거짓말하고, 우리 아들도 다 거짓말 많아요. 근데 거짓말하지 않는 거, 여러분이 운동한 만큼 몸으로 보여주는 근육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히 투자한 시간만큼
근력으로 보답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거 여러분 몸입니다. 몸에 투자한 시간만큼 정확히 근육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거짓말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운동하면 뭐가 나오나요? 침이 나오나요? 땀이 나오나요? 예, 땀이 흐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의 양만큼 정확하게 여러분은 몸은 건강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내 몸으로 운동해서 보여주는 근육과 몸이 흘리는 땀, 또 하나 거짓말하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몸으로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감정. 여러분 감정이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죠? 사람은요 가장 정직한 게 뭐냐면 내 몸으로 첫 번째 느끼는 거예요. 이 느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실 때 머리로 계산해서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느낌으로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느낌이 가끔가다 잘못 왔다는 느낌이 뒤늦게 들어서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내 몸으로 보여주는 감정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기분이 좋아 보이면 기분이 좋은 상태로 몸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고요. 심장이 뛰면 눈으로 심장이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눈에는 여러분의 심장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몸으로 보여주는 근육과 몸이 흘리는 땀과 몸이 보여주는 감정, 이 세 가지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을 거는 내 몸밖에 없습니다. 저도 가진 거 별로 없어요. 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고요. 제 몸으로 공부하고 제 몸으로 뭔가 도전하고 제 몸으로 사람들 만난 거예요. 몸이 없는 사람, 몸의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양한 인간관계도 맺을 수가 없고 뭔가 도전하고 성취할 수도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제가 인생을 통해서 깨달았던 사건, 사고 중에서 한 5가지를 몸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오리무중했는데 제 인생이 오색찬란하게 빛났거든요. 오색찬란하게 빛난 5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5가지 메시지가 다 제가 보기에 정신, 머리와 관계 있는 게 아니라 몸과 관계 있는 거라는 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저는 90년대 초에 운동을 안 하고 계속 저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책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지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면 이제 굉장한 폭발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제 영어도 잘 안 되는 미국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다가 걔네들 4시간, 5시간 자면 나는 2-3시간만 자고 4시간도 더 자겠구나. 걔네들 한 8시간 잘 거예요. 저는 이제 한 4시간만 자고 아니 2시간 자고 이렇게 하다가 크게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쓰러지니까 머리도 쓰러지고 정신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몸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구나. 몸이 중심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뇌력도 실력도 다 어디서 나오느냐? 체력에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체력이 실력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지금 오늘날 이렇게 실행력이 있고 실력이 생긴 거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책을 90권 이상 쓴 원동력도 체력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소파에 누워가지고 누구 대필 작가한테 시켜봐야 좋은 글 안 나옵니다. 예. 하여튼 내 몸이 멀쩡하게 살아있을 때 체력이 뒷받침될 때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독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성 에너지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이제 삼성에 들어가서 마라톤을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풀코스 마라톤을 못 뛰었거든요. 야, 이게 42.19m 풀코스 마라톤은 하프 마라톤의 2배가 아니고요. 하프 마라톤의 10배는 넘더라고요.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매일매일 운동을 하면서 축적된 이 흔적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여러분이 몸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마라톤을 하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마라톤을 뛴 게 제주도 100km 마라톤까지 뛰어봤는데 이제 크게 깨달았어요. 마라톤을 계속하면 연골이 없어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필요한 거 시간과 노력이 아니라 연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연골 보호 차원에서 요즘에는 마라톤을 안 하고 이제 빠른 걷기, 속보를 통해서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라톤 계속 하시면 굉장히 신체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가 아닌 이상 마라톤은 적당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하면서 몸을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꿈을 꾸려면 몸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몸을 바꾸기 전에는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몸을 막 만들어야 여러분의 꿈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거든요. 한동안 이런 단어가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죠?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체력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도 혁명적으로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태도를 바꾸려면 체력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핑이라는 책을 번역하면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attitude is altitude라고 해서 altitude가 뭐냐면 고도,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려면 정상에 올라가는 높이는 네가 정상에 올라가는 자세, 태도가 결정한다는데 저게 잘못된 명언이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저거는 망언이에요, 망언. 태도가 높이를 결정하지 않고요. 체력이 높이를 결정합니다. 체력이 많을수록 더 높은 산에 올라가고 체력이 밑바닥이면 백두산커녕 한라산커녕 뭐 동네 뒷산도 못 올라갑니다. 체력이 좋아지면 기분도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태도도 이전과 다르게 180도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도를 바꾸려면 태도 바꾸는 데 가서 계속 노력하고 정신과 치료받지 마시고 몸을 바꾸시면 체력이 바뀌고 체력이 바뀌면 태도가 바뀝니다. 저는 이제 영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게 버킷리스트, 취미 생활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영화를 자주 못 봐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와일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또 야생성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와일드라는 영화에 보면 중간중간에 주인공이 이렇게 험난한 여정을 걸으면서 이렇게 명언을 하나씩 툭 던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에밀리 디킨슨이 쓴 명언, 몸이 그댈 거부하거든 몸을 초월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그대를 거부하는데 몸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정말 에밀리 디킨슨이 죄송하지만 정신 나간 상태에서 만든 망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몸이 거부하면요. 절대로 초월할 수 없어요. 몸이 나를 거부하는데 나를 어떻게 초월합니까? 그죠? 몸이 망가지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력한 체력을 가지고 약 10년 동안 새벽 5시에 잠을 자고 9시에 일어났어요. 4시간만 잤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부도 책상에 앉아가지고 정신노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육체적으로 체력이 강력한 사람일수록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몰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몰입 능력이 떨어지는 거는 정신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체력의 문제입니다. 체력이 강력한 사람은 더욱더 강력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남들보다 10배, 20배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화를 창조하는 주역은 머리가 아니라 몸입니다. 몸. 이전과 다른 신화를 창조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지금 당장 나가서 몸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위대한 생각과 아이디어 이런 게 세상을 바꾸지 않아요.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아이디어, 보잘것없는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나가서 몸을 움직여가지고 실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은 누가 바꾸냐면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바꾸지, 생각을 잔뜩 갖고 있는 사람, 아이디어가 너무나 많은 사람, 아이디어가 세상을 저는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체력이 곧 실력이고, 실력이 결국 언제 생기느냐? 실천을 통해서 생깁니다. 여러분, 앉아서 실력 쌓는 사람 사상누각이라고 그래요. 사상누각. 그죠? 모래 위에 써온 상. 그러니까 이 실력이 진짜 탄탄하려면 직접 나가서 실천을 통해서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천이 실종되는 순간 여러분의 실력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은 누가 쌓는 거냐? 몸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런 실력을 쌓기 위해서 제가 4년제 정규대학에서 가르칠 수 없는 새로운 도전 정신, 몸으로 실천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제가 그럼에도 섬에다가 드리대학교를 만들 거예요. 여기 그럼에도라는 섬이 있어요. 섬.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 이 드리대학교를 만들어서 뭐 불장난 실습, 불가능하다, 이 불자를 떼내버리는 게 불장난 실습이에요. 불편하다 그러면 떼내버리고 편안하게 만드는 거고, 여러분 impossible에다가 중간에 점 하나 딱 찍으면 I am possible로 바뀌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이 드리대학교 출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드리대학교 설립자 겸 이사장으로 취임할 거고 총장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드리대학교에 가서 여러분 다 입학하시면 제가 얼마나 세게 들이대는지에 따라, 이 들이대는 강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결정해 줄 겁니다. 참고로 드리대학교의 부속 고등학교는 아님 말고라고 있어요. 그리고 드리대학교의 부속 중학교는 들이대는 중, 초등학교는 애당초, 유치원은 동심원, 이런 거 다 제가 만들 거예요. 드리대학교 옆에 섬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아마도라는 섬이 있어요. 아마도. 아마도 섬에는 이제 걱정대학교, 부정학과, 자포자기 전공 이런 사람들이 다녀요. 이 사람들은 늘 걱정, 한심, 한탄 이런 게 뭐 1학년 때는 걱정, 심리학, 개론 이런 걸 배우고, 그다음에 2학년 때는 뭐 우왕좌왕, 지지부진, 개론 이런 개론만 배우는 거, 개론.
그래서 여러분 걱정대학교 학생들은 잔머리 굴리지만 들이대학교 학생들은 온몸을 던져가지고 실천적 지혜를 배웁니다. 근데 걱정대학 학생들은 잔머리 굴려가지고 책상 지식만 쌓지 않습니까? 세상은 책상에서 배운 지식이 바꾸는 게 아니라 몸을 던져가지고 몸에 각인된 통과된 지혜, 실천적 지혜가 바꾸는 거예요. 걱정대학교 학생들이 주로 일상적으로 내뱉는 말들이 다 한탄, 한심, 그리고 남의 지탄을 받고, 들이대학교 학생들은 온 동네가 다 감탄인 거예요. 세상이 다 경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늘 경탄에 맞지 않는 그런 감동적인 삶을 살잖아요. 이리저리 몸을 움직여가면서. 예, 그래서 들이대학교 학생들은 항상 뭐뭐 했다, 운동했다 오늘, 오늘 술 안 마셨다, 오늘 책상에서 공부했다, 이렇게 다로 끝나는 다채로운 인생을 살지만 저 걱정대학교 학생들은 껄떡거리는 인생을 살아요. 오늘 운동할 걸, 오늘 술 안 마실 걸, 이미 마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껄떡거리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다채로운 인생을 사시면 삶이 굉장히 편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제가 사하라 사막에서 마라톤 뛸 때 저 표정을 한번 봐보세요. 막 세상이 다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 배낭이 10kg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저 때 느낀 게 이런 거예요. 힘들어야 힘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힘이 들면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힘이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한계 상황에서도 힘을 쓰시려면 평상시에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들어야 새로운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데 4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늘 강조하지만 체력이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체력이 실력을 쌓는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근력입니다. 근력은 뭘 만드는지 아시죠? 매력. 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숨은 근육들이 자기도 모르게 모든 매력을 발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력이 실력을 쌓는 거고 근력이 매력을 낳는 거예요. 뇌력이 없는 체력은 무능력한 거고요. 체력이 없는 뇌력은 저는 무기력이라고 생각해요. 2가지가 다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이제 몸을 통해서 깨달은 2번째 메시지는요, 언제 알게 됐냐면 제가 이제 유학을 갔다가 학교에 가지 않고 현장에서 한 5년간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현장에서 근무했던 5년의 체험이 저한테는 엄청난 체험적 소중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서 공부했던 석사, 박사 지식이 현실을 변화시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석사가 돌석자일 수도 있겠구나. 돌을 갈다가 돌이 얇아지니까 열불박자가 돼서 책상에서 배웠던 석박사 지식이 현실 변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모든 지식을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몸을 움직여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계속 할수록 체험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 논리적 설명이 깁니다. 그런데 체험이 많은 사람들은 논리적 설명이 최소화되고 감성적으로 설득을 합니다. 자기가 체험한 스토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감성적으로 설득시켜가지고 감동시키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야기를 가지고 해야 돼요. 내 이야기가 뭐냐? 내 몸으로 겪어본 이야기입니다. 몸으로 겪어낸 체험적 통찰력이 상대를 감동시키는 놀라운, 저는 설득력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학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개론서가 많지 않습니까? 교육공학 개론, 경영학 개론, 이런 개론책 읽고 감동받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이게 왜 그러냐? 개론책은 체험해서 쓴 게 아니고요, 책상에서 논리적으로 편집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쓴 개론책은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체험해서 쓴 거니까. 그래서 개론책의 공통점은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의미를 머리에다가 꽂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꽂으니까 머리에 의미가 꽂힐수록 골 때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체험형을 가지고 책을 쓴 사람들은 의미를 심장에 꽂아가지고 의미심장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제 강의가 오늘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제가 체험한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성복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삶에 관한 근본적인 해답은 우리 몸에서 이루어진다. 그때 몸은 버려진 악기처럼 저절로 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만약에 정신인 줄 알고 잘못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삶에 대한 깨달음, 근본적인 해답 다 몸에서 이루어지고 그 몸이 막 울어요. 감동하고. 그러면 그게 정말 진리인 거예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성공하고 경제 이룬 사람일수록 땀을 흘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실내체육관에서 14,000명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 강의를 들으러 14,000명이 왔는 줄 알았더니 제 뒤에서 G드래곤이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G드래곤을 던져놓고 관중을 모집한 다음에 저의 강의를 듣게. 그런데 대부분의 G드래곤에만 발광을 하고 나한테는 열광을 하지 않아서 제가 열정과 열광의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열정은 내 일에 몰입을 하면서 부산물로 땀이 흐르지만 열광은 남의 일에 발광하면서 침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는 내 일에 열정적으로 몰입해서 땀을 흘리지 남의 일에 열광하고 발광하면서 침을 흘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누가 이끌어가는지 아십니까? 땀을 흘리는 사람이 이끌어가지 앉아서 침 흘리는 사람이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시샘이 뭔지 아십니까? 침샘과 같은 가족이에요. 시샘이 자극되면 침샘이 자극돼가지고 침이 나와요. 그러니까 앉아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고 나가서 행동하고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면 굉장히 멋진 사람이 됩니다. 땀은 근육이 감동해서 흘리는 눈물이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멋있는 명언인 것 같아요. 땀은 근육이 흘리는 눈물이다. 여기 제가 운동하면서 만들었던 팔뚝 근육인데 저게 사람들이 허벅지 근육이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팔뚝 근육입니다. 여러분, 돈 들여서 살은 뺄 수 있지만 돈을 아무리 투자한다고 절대로 근육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 땀,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몸에서 생기는 근육. 땀을 흘린 만큼 여러분이 노동한 만큼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고 그것에 원동력을 제공하는 저는 체력, 근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올라갈수록 사진을 이렇게 쭉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사진이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몸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10년 전보다 몸이 더 좋아 보이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매일 밥 먹듯이 운동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몸을 바꾸려면 매일매일 운동하세요. 10년 전보다 젊어 보이는 이유, 신체가 건강하게 계속 운동하면 여러분도 건강해집니다. 꿈꾸는 동안은 동안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것도 망언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꿈만 꾸다가 여러분 꿈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꿈 깨야 꿈꿀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동안을 바꿨어요. 꿈 꾸기 위해서 여러분 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땀 흘리며 운동하는 동안은 동안이다. 제가 얼굴이 굉장히 동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운동을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제 나이를 밝히면 굉장히 충격을 먹고 좌절할 것 같아서 제가 나이를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가서 검색하셔도 제 나이를 살짝 숨겨놨어요. 제가 어쩌다 어른에 한번 어쩌다가 갔는데 어쩌다 어른 갔다 온 이후로 한 3달 동안 유영만의 연관 검색어가 뭐가 떴냐면 유영만 나이가 떴어요. 나이. 세상 사람들이 저 강의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도대체 몇 살인지 검색을 엄청나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 검색어로 유영만 나이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네이버에다가 연락해가지고 나이를 살짝 감췄어요. 그래서 제 나이를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개념이 없는 체험은 위험하고 체험이 없는 개념은 관념이다. 그러니까 체험, 몸으로 움직이는 것, 책상에 앉아서 정신노동하는 것, 육체 노동과 정신노동이 잘 합작해야 우리의 신체가 잘 발달한다고 생각하고 건강과 우리의 지력도 발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3번째 메시지는요. 제가 2007년도 4월 11일 날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났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 차를 봐보세요. 저 차가 전복돼가지고 폐차된 제 차입니다. 저 안에 제가 들어있었어요. 제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운동을 해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2달 만에 빠르게 태어났는데 저 때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은 제 신체가 허리 갈비뼈 왕창 부러졌었고요. 팔뼈 부러지고 목이 안 돌아간 상태에서 그냥 침대에 앉아가지고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내 신체성이 거의 무의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 탄천에 창너머로 마라톤 뛰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 몸이 갖고 있는 신체성은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고요. 이 신체성은 어디서 생기느냐? 야생에서 책상을 벗어나서 나가서 움직일 때 이게 야생성이 생기는 거고요. 야생성이 생기면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서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기는 겁니다. 지력으로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자생력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자생력은 언제 생기느냐고요? 몸을 움직여서 야생에서 움직인 만큼 여러분은 세상을 스스로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신체성을 딱 보면 여러분의 미래 가능성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성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의 미래를 누가 결정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딱 여러분의 몸을 보면 여러분의 몸은 저 친구는 될 가능성이 있다. 뭘로 판단하느냐? 신체성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생에서 자라는 노지 배추하고 비닐하우스 속에 자라는 하우스 배추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당연히 비바람 맞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렇게 자란 노지 배추, 야생에서 자란 잡초가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온실에 비닐하우스처럼 하우스 배추처럼 이렇게 사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닐하우스 날아가면 아이들이 다 얼어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급적 자꾸 내보내서 공부만 시키지 마시고 나가서 맨발로 자꾸 뛰어보게 하고 몸도 움직여서 땀도 흘려보게 하고 신체가 건강한 아이는 지력도 건강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원 그만 보내시고 좀 제가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신은 사육하는 학부모입니까? 교육하는 부모입니까?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잘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와 부모의 차이는 학을 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부모가 되는 방법은 학원 안 보내고 아이들 손잡고 가서 주말 농장에 가서 1년 동안 농사 져보는 체험, 이게 아이들을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학부모님들이 감동받고 막 박수치고 나가서 바로 아이를 학원에 보냅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 신체성이 없는 정체성은 사상 누각이고 정체성이 없는 신체성,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체성과 정체성을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네 번째 깨달은, 몸으로 깨달은 색다른 어떤 생각, 이런 건 뭐냐? 제가 사하라 사막도 갔다 오고요. 킬리만자로도 올라갔다 오고, 그런데 제가 킬리만자로 5,800m는 정상에 등정을 해서 성공했지만 사하라 사막 가서 6박 7일 동안 250km 마라톤 도전하다가 제가 쓰러졌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 극한 상황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킬리만자로를 정상에 올라간 거는 제가 체력이 따랐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사하라 사막에서 포기한 거는 정신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체력이 부족해서 정신력이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직도 이 시련과 역경을 정신력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세상은 뭐가 이겨나가느냐? 뭐가 이겨나갑니까? 체력이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뭐가 안 되는 거는 정신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분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체력이고 뭐가 잘 안 되는 근접 원인이 바로 정신력이에요. 그러니까 체력이 먼저, 정신력이 두 번째. 이걸 꼭 알아주세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니체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서구 철학의 역사는요, 머리가 신체를 지배했습니다. 이게 서구 철학의 이성 중심 철학이었는데 니체가 세계 최초로 나타나가지고 이런 관념성을 망치로 깨부수고 뭐를 우위에 세웠느냐? 이성을 통제를 받던 몸을 위에 세우고 신체를 이성을 밑에다 세웠어요. 그래서 신체가 머리를 지배한다. 그래서 니체는 디오니소스 철학을, 신체에서 나오는 이 욕망의 철학, 이런 걸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 언제인지 아세요? 내 몸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몸이 반드시 행복할 때는 몸이 관계됩니다. 가장 불행할 때도 몸이 관계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희노애락은 다 몸이 관계될 때, 그때, 그리고 가장 행복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사고 나가지고요, 2007년도에 한 2달 동안 와인을 못 마시다가 처음으로 와인을 한 잔 마셨는데 혀에 닿는데, 와인에 혀가 닿는데 혀가 녹아요, 녹아. 얼마나 그렇게 맛있는지 아세요? 제 신체성이 회복되면서 이게 이 몸이 우리의 모든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심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몸은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에다가 계속 머리가 명령을 내리지 않나요? 너 운동해, 운동해. 근데 운동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운동하기로 결심만 계속하고, 그래서 몸은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꾸로 해요. 몸이 머리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머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바디가 마인드를 컨트롤하지, 마인드가 바디를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몸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에 밴 행동 지식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관념적 지식이 우리의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이 스승이고요, 마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이 몸한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운동하라고. 스승이, 제자가 명령을 내리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스승이고 마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몸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제멋대로. 그래서 여러분 자꾸 앉아가지고 몸한테 명령을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울을 보세요. 내 몸이 얼마나 지금 망가져 있는지. 내 몸은 지금 감탄과 경탄의 대상인지 한탄과 지탄의 대상인지 당장 나가서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몸이 만들어지면, 몸이 달라지면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어디다 둘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신념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체념이 됩니다. 한 끗발 차이지 않습니까? 강력한 신념도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면 바로 체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념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가장 강력한 방법, 체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신념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체념이 된다. 21페이지에 있는 거니까 책 사셔가지고 꼭 밑줄 치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점점 우리 몸이 자꾸 뒤처지고 이렇게 또 중력 법칙에 의해서 자꾸 끌어내리니까 이렇게 엉덩이든 뭐든 이 살이 자꾸 이렇게 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처지는 거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운동입니다. 중력 법칙을 거슬러 올라가야 여러분 나이를 거꾸로 먹습니다. 네? 자꾸 이렇게 몸이 이렇게 처지고 근육 자꾸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축 처지는 이유는 운동으로 근육이 단련되지 않으면 당연히 중력 법칙에 의해서 밑으로 자꾸 처지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스쿼트를 제가 100kg로 하는 거거든요. 100kg. 제가 스쿼트를 하는데 한번 잠깐 보실래요? 제가 저게 100kg인데 100kg를 짊어지고 저 무게를 버텼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중력이 저 무게가 누르는데 누르는 힘을 반대로 끌어올리니까 허벅지와 종아리와 저 기립근 저게 단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스쿼트를 100번을 3분 만에 합니다. 3분 만에. 맨몸으로. 여러분도 가장 좋은 운동이 뭔지 아세요? 내 몸으로 운동. 저런 걸 하시면 위험합니다. 허리 다칩니다. 저같이 약간 30년 이상 한 사람은 할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운동은 여러분 맨몸으로 내 몸의 무게로 운동하는 거예요.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스쿼트 하는 거, 플랭크. 여러분 플랭크 있죠? 이렇게 딱 수평으로 일자로 쓴 다음에 팔 일자로 서가지고 이렇게 허리 쫙 펴서 버티는 거. 여러분 1분 하면 대단하신 거예요. 1분 지나면 막 사신이 떨릴 거예요. 막 온몸이 사지가. 예? 저는 10분 합니다. 플랭크를. 제 유튜브에다가 10분에서 올려놨어요. 거짓말 한다고 사람들이 그럴까봐. 예, 정말 10분 하니까요. 이 주먹만한 땀방울이 뚝 떨어지면서 온몸이 그냥 와 대단한 운동입니다. 플랭크. 그 다음에 발굽혀펴기 훈리하기 완전한 자세로 하기 힘드시면 무릎을 대세요. 땅에다가 절반으로 이렇게 힘 들어가게 이것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매일 하시면 하루에 스쿼트 1개씩 하시고 발굽혀펴기 1개 하시고 내일 2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생기기 어렵지만 쉽게 빠지는 근육. 나이가 들수록요 근육 퍼센티지가 40%씩 쫙 빠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생기기는 쉽지 않지만 쉽게 빠지지 않는 살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살인지 아시죠? 군살. 예? 그래서 나이 들수록 뱃살은 빼시고 익살과 넉살은 늘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익살과 넉살은 안 늘리시고 자꾸 앉아서 드시기만 하고 그러니까 뱃살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 정리하면 도전하지 않는 한계는 핑계입니다. 예? 한계를 돌파하지 않는 도전, 그것도 도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계에 몸으로 도전하시면서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요. 여행하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여행은 관망이 아니라 관능이구나. 여러분의 관능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신체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로아티아에 가가지고 절벽 카페에 앉아서 그 해넘어가는 기운, 바닷바람 이런 게 온 피부 감각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산 와인을 한 잔 마시면서 글을 쓰는데요. 너무나 이게 잘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글 쓰면서 안 올까 하다가 집사람이 불러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아무튼 나이 들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시간과 노력. 이것보다 뭐가 제일 필요하냐? 연골입니다. 연골. 연골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이 골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골 멀쩡할 때 카드 갖고 계시죠? 카드 많이 긁고 여행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여행을 떠나지 않으니까 여행이 우리를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해외로 가지 마시고 우리나라에도 좋은 데 많습니다. 저 강원도만 가도 막 정말 멋진 데 많지 않습니까? 예, 제주도 가도 좋은 데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날 때 주말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나라도 저는 한번 우리나라를 자전거 타고 일주할 거예요. 대한민국을. 그리고 제주도 올레길 다 한번 걸어볼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만 연골이 멀쩡할 때 조금 더 카드 한 장 갖고 가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카드를 긁지 않으면 인생이 긁힌다. 저의 삶의 철학이에요. 긁고 싶을 때, 긁을 수 있을 때 많이 긁어야 우리 인생이 긁히지 않습니다. 저는 진정한 행복은 추상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생각해요. 동사. 행복이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내가 내뱉었던 감탄사의 개수가 여러분의 행복의 개수예요. 여러분, 오늘 유영만 교수의 강의가 정말 죽이지 않습니까? 야, 교수님 강의 죽인다, 이런 감탄사를 막 연발하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물을 마셔보니까, 강의하면서 목이 마르는데 물 한 모금 먹어보니까 이 물맛이 죽입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I am dying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거 진짜로. 그런데 죽인다는 말이 감탄사로 통용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야, 오늘 내가 일어났네, 정말 죽이는구나.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추상명사 이런 걸 다 동사로 바꾸세요. 사랑,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와인 한 병 사갖고 가서 같이 마시세요. 전화 한 통 하시고, 그 다음에 멋있는 데 가서 같이 놀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동사로 바꿔서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런 움직임이 바뀌면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도 새롭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든 추상명사, 사랑, 열정, 혁신, 신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추상명사는 관념적으로 생각할 뿐인 거예요. 그런 걸, 모든 걸 다 추상명사를 일상적인 삶에 실천할 수 있는 동사로 바꾸시면, 그 동사의 움직임, 그게 동작이 모이면 여러분의 위대한 작품이 탄생합니다. 이 신체성과 행복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서 많이 운동하시고 걸어 다니시고, 그러면 우리의 행복은 허리 둘레에 반비례하고요, 허벅지 두께에 정비례합니다. 제가 허벅지 운동을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행복해지려고. 허벅지를 60살쯤에 60cm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개할 거예요. 아, 60살에도 허벅지가 60cm가 되는구나. 허리 둘레를 빨리 줄이셔야 돼요. 허리 둘레를 줄이는 방법, 유산소 운동, 고도를 이렇게 14경사지에 놓고 하루에 5.6km 정도 스피드를 놓고 한 30-40분만 걸으시면 뱃살은 빠지기 시작하고요. 허벅지 운동은 아까 말씀드렸죠? 스쿼트 같은 거 하시면 돼요. 행복해지는 방법, 허리 둘레 줄이시고 허벅지 두껍게 하시고, 이거 하는 방법,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도 결국은 운동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허벅지가 여기 혈당을 소비하는, 그래서 허벅지가 두꺼우면요, 당뇨병도 안 걸리고, 여기가 에너지 발전소이기도 하고, 허벅지 두꺼운 사람은 자세도 똑바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활력의 원천이기도 하고, 여기가 두꺼우면 관절이 약간 부실해도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천연 진통제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때만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느낄 수 없는, 느끼지 않는 이런 행복은 관념의 산물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장 젊을 때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늙어져요. 이 젊은 순간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조금 더 많이 움직이시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밥을 매일 드시는 대신 오늘 결심하세요. 아, 내가 오늘 3끼 먹었구나. 그러면 나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3번 운동하세요. 푸시업, 밥 먹기 전에 푸시업 한번 하고, 밥 먹고 나서 스쿼트 한번 하시고, 양치질 할 때 아, 내가 오늘 양치질을 해야 되겠다. 대단한 결심을 하고 가서 양치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치질 하듯이, 아, 양치질 하기 전에 스쿼트 한번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그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적으로 운동을 반복하세요. 그래서 밥 먹듯이 운동하시고, 밥 먹듯이 여러분이 해보고 싶은 걸 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혁명적으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밥 먹듯이. 밥 먹듯이, 밥만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동사를 바꾸세요. 먹다, 마시다, 자다, 이런 동사가 모이면 여러분 겨울에 동사 당합니다. 동사를 바꾸지 않으면, 일어나서 스쿼트 한번 했다, 푸시업 한번 했다, 친구한테 전화했다, 이렇게 동사를 바꾸세요. 걸어갔다, 달렸다, 이런 동사를 바꾸시면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그런 삶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운동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루 20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 하우투 지식 채널.